지금 당신의 집 현관은 신지 않는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언제 온지도 모르는 택배 박스와 낡은 우산들이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당신은 지금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앞으로 남은 평생을 돈 걱정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듣기 싫겠지만 이것이 당신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부자들은 절대로 집의 입구를 당신처럼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그 지저분한 현관이 사실은 당신 집으로 들어오려던 재물운의 숨통을 꽉 조이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우는 흐르는 에너지인데 당신은 입구부터 온갖 잡동사니와 죽은 기운으로 틀어막아 놨으니 세상 어떤 복이 그 문턱을 넘겠습니까? 들어오려던 대운도 기겁을 하고 도망갈 판입니다. 당신이 지금 돈 때문에 허덕이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며 정성스럽게 모시고 사는 그 쓰레기들이 바로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귀신들입니다.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다면 지금 당장 댓글에 돈복 터지는 집이라고 남기며 당신의 공간을 정화하겠다고 선포하십시오. 이 작은 확언 하나조차 하지 못하는 그 게으름이 당신을 평생 가난의 구렁텅이에 처박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 인생을 망치고 있는 그 쓰레기들을 단칼에 잘라낼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 당신의 집 현관은 신지 않는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언제 온지도 모르는 택배 박스와 낡은 우산들이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당신은 지금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앞으로 남은 평생을 돈 걱정하며 비참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듣기 싫겠지만 이것이 당신의 적나라한 현실이며 당신 스스로가 자초한 운명의 성적표입니다. 부자들은 절대로 집의 입구를 당신처럼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공기와 흐름이 곧 자신의 재산과 직결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그 지저분한 현관이 사실은 당신 집으로 들어오려던 재물운의 숨통을 아주 정교하고 확실하게 조이고 있습니다. 풍수학적으로 현관은 사람의 입과 같습니다. 입이 막혀 있으면 숨을 쉴 수 없어 결국 죽음에 이르듯 현관이 지저분하고 꽉 막혀 있으면 대운은 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입에 온갖 오물과 썩은 쓰레기를 처박아두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숨이 막히냐며 한탄하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 당장 현관 바닥을 다시 보십시오. 낡은 우산, 분리수거하려고 쌓아둔 박스, 혹은 말라 비틀어진 죽은 식물이 담긴 화분이 놓여있지는 않습니까? 죽은 기운을 뿜어내는 그 물건들은 당신의 집을 재물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기운이 소멸하는 무덤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현관은 언제나 모델하우스처럼 비워져 있습니다. 신발은 지금 신는 딱 한 켤레만 내어두고 나머지는 모두 신발장 안으로 숨깁니다. 바닥은 매일 닦아 반짝거려야 하며 그곳에 재물이라는 귀한 손님이 들어앉을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중에 치우겠다는 그 비겁하고 게으른 변명 뒤에 숨어 대운이 들어올 길을 스스로 콘크리트로 쳐발라 막아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집을 창고처럼 사용하며 가난을 훈장처럼 전시합니다.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그 얄팍한 불안감과 미련이 당신의 기운을 정체시키고 재물운을 썩게 만듭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물건이 쌓이는 곳에 기운도 반드시 정체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면으로 마주 보이는 거울은 당신에게 찾아오려던 천금 같은 복을 사정없이 반사해서 밖으로 내쫓아버립니다. 만약 그런 거울이 있다면 지금 당장 위치를 옮기거나 불투명한 시트지로 가려버리십시오. 또한 어둡고 침침한 현관은 음한 기운을 집요하게 불러 모아 당신의 재물운을 영원한 어둠 속에 가둡니다. 전구가 나갔는데도 귀찮아서 혹은 아까워서 방치하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 나는 평생 가난뱅이로 살겠다고 온 우주에 광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밝은 빛은 양의 기운을 불러들여 집안 전체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전구가 나갔다면 즉시 가장 밝은 것으로 교체하고 센서 등이 민감하게 작동하도록 관리하십시오. 신발장 안의 상태는 곧 당신의 뒤틀린 내면과 같습니다. 꽉 막힌 신발장 안에는 나쁜 냄새와 탁한 기운이 고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환기하지 않고 낡아서 신지도 않는 신발을 정성스럽게 모셔두는 짓은 과거의 정체된 에너지를 붙들고 놓지 않는 가장 미련한 행위입니다.
낡은 물건은 새로운 대운이 들어오는 것을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수치나 탈취제를 넣어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신지 않는 낡은 신발은 미련 없이 쓰레기 봉투에 쳐넣으십시오. 당신의 삶이 왜 제자리 걸음인지 이제야 감이 오십니까? 100% 확률로 당신의 현관에 처박힌 그 오물들이 원인입니다. 재물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이 아니라 번 돈이 나가지 않게 지키는 그릇의 힘이며 그 힘은 바로 당신의 현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몸을 움직여 그 더러운 현관부터 닦아내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영원히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비참하게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현관이라는 입을 지나 집안의 심장인 거실로 들어오는 순간 당신의 가난은 더욱 노골적으로 전시됩니다. 거실은 집안의 중심이자 가족의 모든 에너지가 모이는 광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거실 테이블 위를 보십시오. 먹다 남은 약병, 굴러다니는 영수증, 언제 받은지도 모르는 고지서들이 먼지와 함께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단순한 찹동사니가 아닙니다. 당신의 재물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기운을 정체시키는 치명적인 암세포입니다. 부자들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에 수만 배의 에너지를 씁니다. 그들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신중하며 일단 집에 들인 물건은 반드시 제 자리를 찾아줍니다. 물건이 제 자리에 있을 때 집안의 질서가 잡히고 그 질서 속에서만 비로소 돈이 좋아하는 맑은 기운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거실 테이블 위에 일주일 넘게 방치된 신문지나 찹동사니가 있다면 당장 쓰레기통에 처박으십시오. 재물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번 돈이 나가지 않게 지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이 가장 편안하게 머무는 공간의 청결함에서 시작됩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당신이 아깝다는 핑계로 끼고 사는 죽은 물건들입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집안에서 생기를 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기생충은 고장난 물건입니다. 태엽이 멈춘 시계, 이가 빠지거나 금이 간 그릇, 다리가 덜덜거리는 의자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 인생이 풀리기를 바랍니까? 풍수에서 멈춘 시계는 멈춘 운명을 상징하고 깨진 물건은 죽은 기운을 뿜어냅니다. 비싼 물건인데 언젠가 고쳐 쓰겠지라는 그 구차한 생각이 당신을 가난의 굴레에 묶어두는 지름길입니다. 죽은 기운이 서린 물건은 살아있는 대운의 흐름을 사정없이 방해합니다. 지금 당장 제 기능을 못하는 쓰레기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라도 건네고 당장 내다 버리십시오. 물건이 떠난 그 텅 빈 자리야말로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앉을 유일한 공간입니다. 부자들은 자기 주변의 환경이 보내는 신호에 지독할 정도로 예민합니다. 반면 가난한 당신은 운이 새어나가는 경고음이 들려도 귀를 막고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침실은 당신의 영혼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성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침대 밑은 어떻습니까?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미련으로 채워진 계절. 옷, 낡은 가방, 먼지 쌓인 상자들이 가득 들어차 있지는 않습니까? 침대 밑에 짐을 쌓아두는 행위는 수면 중에 당신의 영혼이 대운과 접촉하는 통로를 스스로 봉쇄하는 짓입니다. 맑은 기운이 순환해야 할 자리에 먼지와 정체된 업장을 깔고 자면서 어떻게 내일의 복을 기대합니까? 부자들은 침구 정리를 단순히 정리정돈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 밤새 몸에서 빠져나온 묵은 에너지를 내보내고 구겨진 이부자리를 펴는 행위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무의식적 선언입니다. 흐트러진 침구에서 일어난 사람은 하루의 기회 역시 흐트러진 채로 맞이하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라고 해서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주변을 어지럽히는 그 습관이 당신의 주파수를 가난에 고정시킵니다. 당신의 공간은 당신의 무의식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질서 없이 어질러진 거실과 침실은 당신의 정신 상태가 이미 파산 직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환경을 먼저 구축하십시오. 거창한 인테리어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물건을 축출하고 여백을 만들며 당신의 공간에 맑은 공기가 흐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재물운은 소름 돋게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잡동사니를 껴안고 산다면
당신의 통장 잔고는 영원히 바닥을 기어 다니는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관에서 운이 들어오고 거실에서 기운이 모였다면 이제 그 귀한 재물운을 당신의 집안 내부에서 꽉 붙잡아둘 차례입니다. 하지만 가난에 찌든 당신의 집 주방과 화장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거대한 하수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주방은 재물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곳간이며 화장실은 나쁜 기운을 배출하는 정화조입니다. 이 두 곳의 관리 상태가 곧 당신의 비참한 경제적 안정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되는데 당신은 지금 그 구멍을 활짝 열어두고 복이 들어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주방은 오행 중 상극인 불과 물이 공존하는 가장 예민한 공간입니다. 가스레인지의 불의 기운과 싱크대의 물의 기운이 서로 강하게 충돌하면 당신의 재물운은 흔적도 없이 타버리거나 속절없이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혹시 당신의 주방은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정수기가 바짝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매일 재물운을 스스로 불태우고 물에 흘려보내는 미련한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상 어쩔 수 없다면 그 사이에 작은 관엽식물이라도 두어 나무의 기운으로 불과 물을 중재하십시오. 나무는 물을 흡수하고 불을 도와 상생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주방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식탁 위에 약 봉투나 고지서를 쌓아두는 짓입니다. 식탁은 가족이 복을 함께 나누는 신성한 자리인데 그 귀한 자리 위에 질병을 상징하는 약이나 빚과 지출을 상징하는 고지서를 올려두다니 당신은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재물운이 깃들 자리를 당신 스스로 쓰레기로 채워놓고 복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꼴이 우습지 않습니까? 냉장고 위나 전자레인지 주변에 쌓인 먼지도 즉시 닦으십시오. 먼지는 정체된 가난의 기운을 의미하므로 맑은 에너지가 감돌게 해야 합니다. 특히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도구는 반드시 서랍 안에 숨겨야 합니다. 날카로운 날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면 당신의 재물운을 갈기갈기 베어버리고 가족 간의 불화를 끊임없이 일으키게 됩니다. 당신의 주방이 살기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돈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화장실은 당신의 집에서 가장 음한 기운이 강한 곳이며 나쁜 기운이 머무는 소굴입니다. 이곳의 관리가 소홀하면 집안 전체의 운기가 탁해져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화장실에서 돈복을 지키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화장실 문을 닫는 것과 변기 뚜껑을 닫는 것입니다. 화장실 문을 항상 열어두는 것은 집안의 맑은 재물 기운을 오물과 함께 변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내버려 두는 미친 짓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화장실 문과 변기 뚜껑을 목숨처럼 사수하십시오.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이유 없이 돈이 줄줄 새나가던 현상이 멈추는 소름 돋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습기와 냄새는 재물운의 천적입니다. 곰팡이가 핀 타일 틈새, 물때 낀 거울, 젖은 수건은 당신의 운을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화장실은 항상 호텔처럼 건조하고 뽀송뽀송하게 유지해야 하며 좋은 향기가 나도록 관리하십시오. 거울이 지저분하면 주인의 판단력이 흐려져 투자에서 손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거울을 닦는 행위는 당신의 재물운을 투명하게 닦는 것과 같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부자들의 화장실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곳은 놀라울 정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샴푸통과 바디워시 같은 세면도구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지 않고 모두 수납장 안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습기가 머물 곳이 많아지고 이는 곧 나쁜 기운의 온상이 됩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로 가서 유통기한이 지난 샘플 화장품, 낡은 칫솔, 쓰지 않는 청소 도구들을 미련 없이 치우십시오. 비워진 화장실만큼 당신의 삶에 맑은 금전운이 차오를 것입니다. 재물운은 단순히 돈을 벌어들이는 기술이 아니라 그 돈이 머물 수 있는 품격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주방을 청결하게 유지해 곳간을 채우고 화장실을 정화해 새는 구멍을 막으십시오. 이 사소한 실천들조차 무시하는 당신은 평생 가난의 악취를 풍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운명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운이 들어올 자리를 미리 닦아놓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당신의 공간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만큼
당신의 인생과 통장 잔고도 반드시 두터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믿으셔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풍수 습관은 거창한 공사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무의식을 부자의 주파수로 맞추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치우기를 넘어서 대운을 평생 내 것으로 묶어두는 1% 부자들의 절대 루틴 3가지를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이 사소한 규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게으름을 부린다면 당신은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허덕이며 남을 시기하는 비참한 삶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창문을 열고 환기하며 침구를 정리하십시오. 잠을 자는 동안 사람의 몸에서는 묵은 에너지가 빠져나오는데 당신은 매일 아침 그 썩은 기운을 온몸에 두르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밤새 정체된 기운을 밖으로 보내고 신선한 대운의 기운을 집 안으로 들여야 합니다. 구겨진 이부자리를 펴는 행위는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내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무의식적 선언입니다. 부자들은 일과를 시작하기 전 자신의 공간을 정렬하며 마음의 질서부터 잡습니다. 흐트러진 침구에서 일어난 사람은 하루의 기회 역시 흐트러진 채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지갑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넣는 가방이 아니라 돈의 집입니다. 당신은 손님을 초대할 때 지저분한 쓰레기장으로 모십니까? 영수증 찌꺼기, 유통기한 지난 쿠폰, 명함들로 지갑을 뚱뚱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돈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지갑을 매일 저녁 비우고 지폐는 방향과 상하를 맞춰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부자들은 돈을 아껴 쓰는 수준을 넘어 돈이라는 에너지 자체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돈을 소중히 대접하는 사람에게 돈은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갑조차 관리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올 돈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셋째, 집안에 고장난 물건은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약해진 건전지로 간신히 돌아가는 시계, 귀퉁이가 살짝 금이 간 그릇, 다리가 덜덜거리는 의자 등은 집안의 생기를 앗아가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풍수에서 멈춘 시계나 깨진 물건은 죽은 기운을 상징하며 살아있는 대운의 흐름을 사정없이 방해합니다. 비싼 건데 언젠가 고쳐 쓰겠지라는 그 얄팍하고 구차한 생각은 당신을 가난의 굴레에 영원히 묶어두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당장 제 기능을 못하는 물건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를 전하고 떠나보내십시오. 물건이 떠난 그 빈자리야말로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앉을 유일한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문을 열 때마다 끼 소리가 나거나 수전에서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이 줄줄 새나가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음입니다. 부자들은 자기 주변의 환경이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에 지독할 정도로 예민합니다. 이 모든 실천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돈복 터지는 집이라고 남겨 당신의 공간을 풍요의 에너지로 채우는 강력한 주문을 완성하십시오. 이 작은 손길 하나가 당신의 인생과 통장 잔고를 반드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당신이 집을 귀하게 대접할 때 당신의 삶 또한 풍요라는 압도적인 선물로 보답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실어주세요.